여러분 요즘 취업 준비생 진짜 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대기업 신규 채용 감소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마이너스 4.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장난 아니게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4.8%포인트입니다. 예. 대기업에서 채용을 그만큼 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정경련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에는요.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데가 50%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는요. 45.2%입니다. 그러니 지금 채용을 줄인 그 수가 마이너스 4.8%포인트나 줄어들었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아니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대기업에 취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문제는요 여러분 채용 계획이 없거나 채용이 미정인 곳이 작년에 50%였거든요. 올해는 54.8%고요. 그중에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채용 없음이 7.9%에서 15.1%까지 늘어났습니다. 배가 됐다는 뜻이에요. 배가. 결국 말입니다. 대기업이 채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가 훨씬 작년에 2배까지 늘어났으니 취준생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채용이나 중고 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신입사원 공채 5대 그룹 중에서 삼성만 남아 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삼성은 공채를 하지만 나머지 4대 그룹은 공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 SK도 LG도 현대차도 롯데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까지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수시 채용만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수시 채용이 확대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 채용의 31.3%나 차지합니다.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시 채용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게다가 경력직 채용도 강화하겠다. 예, 경력직. 쉽게 말하면 신입은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졸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졸자들. 어딘가 일하고 있다가 시험을 봐서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ESG 관련 인재,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 AI 인공지능 인재 이런 쪽만 신산업 쪽만 사람을 뽑겠다 이렇거든요. 여러분 예, 대학 졸업자들이 신산업을 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적을 거예요. 문과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예, 신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ESG나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들은 공대의 아주 일부만 해당하거든요. 공대의 아주 일부만. 그러니 대기업에 들어가기란 이제는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 여러분 야 작년을 보니까요. 신규 입사자 5명 중에 1명은 중고신입입니다. 중고신입. 5명 중에 1명.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5명을 뽑으면 1명은 예 이게 경력직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중고신입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겠죠. 어딘가에 일하고 있다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어딘가에 일하고 있다가 예 이게 LG전자에 입사하고 이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험치도 짧으니까 충격이 될 수밖에요. 취준생 쇼크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취준생 쇼크라는 게.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지표를 보고 있으면 야 여러분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을 텐데요. 자식들이 취업을 잘해서 예 앞으로 인생을 좀 예 편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신규 채용 규모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작년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2023년에는 50.8%밖에 안 됩니다.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하는 데는 2021년에는 41.4%였는데 2022년에는 2023년에는 24.6%예요. 그러니 대학 졸업한 사람들 이게 진짜 피눈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까지 힘든 건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88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만 하더라도 대학교는요. 매일 이게 데모 매일 데모였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대학교는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생존 모드로 변한 거예요. 생존 모드로. 그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민주화되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정치권도 이제 그 대학 때 이렇게 막 난리쳤던 그런 운동권들이 퇴진하고 나면요. 대한민국도 생존 모드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존 모드로 바뀌면요. 대한민국은요. 분명히 더 잘 살아질 거예요. 이게 젊은 대학생들이 힘들긴 하겠죠.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젊은 대학생들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자 또 대학생들이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